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3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송보입니다. 네, 포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니콘 DF 카메라 이야기. 제가 DF 카메라를 니콘에서 지원을 이 방송을 잘 모르는지 뭐 누가 사주질 않아 갖고 제가 한 달 전쯤에 DF 카메라를 한 대 드렸습니다. 이랬어. 했고 DF 카메라를 제가 한 대 샀다. 그래서 이거 한 달 정도 사용해 보고 DF 카메라를 말하다, DF 카메라를 이야기하다. 그래서 DF 카메라의 좋은 점, 또 특성, 또 나쁜 점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 얘기하면서 좀 딸린 얘기들이 좀 있지. 니콘의 방대한 시스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니콘의 렌즈 이야기들, 그 다음에 왜 DF 카메라를 하도 수많은 카메라 메이커 중에, 그것도 니콘에서 또 수많은 기종 중에 왜 송보 나는 DF 카메라를 좋아하고 그걸 구입까지 했을까, 그런 이야기들. 무슨 뭔가가 뭐 나도 뭐 매력이 있으니까 사지 않았겠어? 내가 뭐 그냥 카메라를 사는 놈도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나는 니콘 카메라 시스템 쪽을 좋아하고 또 많이 썼고 또 많은 또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갖고 있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니콘의 디지털 카메라를 안 샀었느냐? 썼는데 내가 돈 주고 사진 않고 좀 빌려 써보거나 작업 자체를 35mm 갖고 잘 안 했고, 그런데 왜 유독 DF를 샀느냐? 드디어 내가 갖고 싶은 바디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DF 카메라를 좀 샀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정보를 좀 드려야 되잖아. 정보를 좀 드려야 되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하지만 니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내 돈 주고 샀다. 전표 깔으면 깔 수 있다. 카드로 내가 인터넷 최저가로 271만 원 주고 한 달 전에 샀는데, 내가 271만 6천 얼마를 주고 샀는데 사고 나서 열흘 있다가 264만 원대로 떨어지더라. 그럼 열 받았느냐? 안 받았다. 열을 내가 먼저 썼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말하면 컴퓨터는 열받아서 못 살아. 그렇지겠지? 컴퓨터는 그래서 그냥 사고 뭐 6개월 되면 뭐. 오늘은 이제 주로 DF 카메라의 특성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거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 하면은 니콘이 지금까지 나왔던, 예전부터 나왔던 넌 AI 렌즈라든가 AI 렌즈, AIS 렌즈, 수동 렌즈들이지. 그 이제 시리즈별로 이제 역사적으로 나온 렌즈들인데, 그 시스템을 다 쓸 수가 있고, 물론 요즘에 나오는 AF 렌즈도 전부 다 걸어서 쓸 수가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특징이거든. 그런 얘기들 좀 해볼까. 저는 처음 본 분 같은 분이 오셨는데 내가 본님. 예, 반갑습니다. 내가 본님? 어. 그러면 네가 본님은 누구야? 농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네. 내가 본님. 그럼 예. 그럼 네가 본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의 전반적인 인자는, 그러니까 오늘의 뭐 이거의 특성 중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내가 좀 하고 싶은 거야. 뭐 얘가 뭐가 좋네 뭐가 나쁘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가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사진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카메라라는 게 어른의 장난감이거든, 일종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성적인 느낌들, 그 다음에 예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느낌들,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내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이건 어디까지나 저번 주에도 자주 썼던 말인데,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게 이제 이게 나오면서 호불호가 갈렸어. 무슨 얘기냐 하면, 디자인이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게 니콘이 위로 이렇게 위를 보여줘야지. 보면 그치? 이렇게 뭐 셔터 다이얼이라든가 ISO, 그 다음에 노출 보정 다이얼들, 그 다음에 뭐 이제 뒷면을 보게 되면은 이거 찍었네. 전형적인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앞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직관적인 시스템을 니콘 이 DF는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이제 호불호가 달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DF 카메라 이렇게 디자인된 것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나그칠은 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극과 극을 달려 지금. 개인의 취향이니까. 중간은 없는데 나그칠은 우리 그칠은 예전에 필름 시대를 함께했던 사진가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지. 어. 우리 시대. 그렇게 볼 수 있고 요즘 이제 그 시대를 지나지 않고 요즘에 그냥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사진을 늦게 하면 이제 요즘 세대니까 디지털 시대를 처음 맛보신 분들은 이게 나는 상대적으로 불편하다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DF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지. 일반 우리가 밖으로 꺼내놓지 않은 것들은 모니터 안에서 이걸 돌려가면서 안에서 바로바로 컨트롤이 되니까 편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안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느냐? 아니야. 그렇게도 다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거에서 얘네들이 선택권을 준다. 그래서 내가 이 카메라를 메고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예전에 필름 시절 때 사용했던 분들은 DF 카메라가 수동 카메라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리고 DF 카메라에는 역시 MF 렌즈들이 잘 어울려. 제가 지금 여기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50mm 수동 렌즈 f2짜리를 지금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이 들고 아까 우주 도깨비님이 뭐 나는 칼 자이스 뭐 역시 칼 자이스 35mm f2짜리 디스타곤 이게 이제 여기 마운트에 맞게 요즘 코시나에서 만드는데 이 렌즈도 내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갖고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넌 AI 렌즈 쪽으로 가면은 요런 해바라기 렌즈들이라 그러지. 해바라기 렌즈 요거는 이제 넌 AI 렌즈라 그래. 그 다음에 넌 AI야? 난 뭐야 그럼? 너는 뭐 BAI 아, 넌 AI. 넌 조류독감이야? 씨. 에어컨 잠깐만 키자. 답답하다. 그래서 요런 렌즈들의 히스토리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아까 말했듯이 넌 AI냐? 그럼 난 뭐냐 그랬잖아. 그럼 넌 NAI라고 그러는 거지. AI 방식이 아닌 렌즈. 그 다음에 AI 렌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AIS가 렌즈가 나와. 그 다음에 AF 시대로 AF 렌즈를 만들면서 CPU가 달리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니콜의 마운트 물론 뭐 소니도 있었고 마운트 타입은 다 다르지만 마운트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마운트의 역할은 바디와의 정보를 교류를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거기서 AF 렌즈 시대 때는 이제 전자화가 되니까 전자식으로 CPU 단자를 달아준단 말이야. 요즘에 나오는 AF 렌즈들 뒤에 보면 전자저점들이 다 달려있다고. 니콘도 마찬가지고 캐논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근데 그전에는 내가 노출계를 제어하기 위해서 내 조리개 값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리적인 거로 바디랑 교환을 했거든. 그랬을 때 맨 처음에 1959년도에 니콘 F가 출시가 됐을 때 그때 나왔던 렌즈가 아까 BAI 렌즈 즉 AI 링이 없는 렌즈라는 거야. 그게 이제 요런 렌즈인데 이거 좀 설명이 너도 좀 헷갈리지? 설명을 좀 해줄까? 아니면 헷갈릴 것도 없어. 몰라 나. 몰라? 그러니까 요런 건데 이때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보자. AI하고 AIS 렌즈가 있고 BAI 렌즈가 있어. AI라는 것은 오토 인덱스의 약자야. 니콘에서 노출의 조리개 링이 어느 정도 위치하느냐, 노출을 제어해주기 위해서 내 조리개가 어느 정도 위치하느냐를 바디가 파악을 해야지 노출 제어를 해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랬을 때 이거는 전형적인 AI 렌즈야.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크로즈 카메라들이 없어갖고 한 대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데 네가 여기를 보면 마운트가 있지, 쇠 마운트. 그 옆에 이렇게 깎아져 있지. 어느 부분은 튀어나와 있지. 요게 바디에 노출 제어를 하는 그 고리를 물고서 돌아간다는 얘기야. 깎여 있지. 같이. 깎여 있지. 이건 AI 렌즈야. 그 다음에 넌 AI 렌즈. 요거는 여기가 파져 있어, 안 파져 있어? 없네. 없지. 그러면은 여기에 노출을 고리를 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에 토끼기처럼 생긴 게 하나가 있지. 고리가. 이거는 왜 만들어졌냐 하면 니콘 F, F2
그 다음에 니콘 F, F2, 거기서 F2에서 F2A, F2AS 뭐 이렇게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니코마트라는 보고 기종들이 나왔었어. 거기까지 쓸 때는 요 고리가 파인더, 펜타프리즘 밑에 노출을 제어할 수 있는 고리가 있고 이렇게 걸려갖고 이걸 돌려줌으로써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정보를 교환했다. 이 기능이었지. 맨 처음에 이 기능으로 물리적으로 정보를 교환을 했어. 그런데 그래서 이 렌즈는 니콘 F가 1959년도에 생산이 되거든. 그때 만들어졌을 때의 초창기의 렌즈야. 오케이? 그 다음에 1977년도에 오면서 니콘에서 FM이라는 카메라를 만들어. FM. 그러니까 그거는 M이 매뉴얼의 약자거든. 그러니까 매뉴얼 셔터, 기계식 셔터라는 얘기야. FM이 만들면서 노출 제어를 그 토끼 귀로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물론 이거 AI인데도 걸었어. 왜? 예전에 F2에도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 그게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다. 여기에 너 지금 고리가 하나 보이니? 요거? 이게 돌아가지. 이게 바디에서 조리개가 어디에 위치했냐를 보면 커플러 링이라 그래야 되냐? 이게 카메라가 반대지. 내가 잠깐만. 아니. 그걸 움직여. 요 쇠로 된 조그만 단추가. 그걸 쇠로 된 저게 탁탁탁 대고 움직여. 자, 그러면은 AI 렌즈를 여기다 꽂으면은 아까 홈을 파놨다 그랬잖아. 딱 물리지. 그래갖고 돌리면 같이 돌아가네. 돌리면은 잘 안 보이실 거야 이게. 이렇게 돌리면 같이 돌아가면서 얘가 조리개가 위치가 2.8이냐 4냐 5.6이냐 이걸 바디가 정보를 받아갖고 노출을 제어해 주는 거야. 그래서 AI 렌즈는 1977년도에 F2나 F2는 FM 77년도에 FM 카메라가 나왔을 때 이 넌 AI에서 AI 링으로 AI 렌즈로 바뀌는 거지. 역사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78년도에 F2 카메라가 나와. 그것도 일렉트로닉의 약자야. 2는. 그래서 전자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건 조리개 우선이 돼. 조리개 우선을 지원을 해주는 거야. 요즘은 뭐 조리개 우선이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니야. 요즘 카메라들은 프로그램까지 다 되니까.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획기적인 시스템이거든.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AI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AIS 렌즈라는 게 있어. AIS 렌즈는 뭐냐면 81년도에 생산이 시작을 해. 자, AIS 렌즈를 보여주면 이거는 이제 자이스 거지만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파져 있지. 옆에 링을 돌릴 수 있게. 이게 파져 있는데 마운트를 보면 반달 모양으로 홈이 하나 더 파져 있어. 이게 마운트 평면에 뭐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쓱 훑어놓은 것처럼 그게 보여요. 가만 있어봐. 내가 손으로 여기거든. 여기 부분. 치워봐. 요거. 네, 요거. 거기에 반달홈으로 파놨단 말이야. 자, 이거는 81년도 역사적으로 보면 81년도에 나온 렌즈야. AIS는. 자, 81년도는 니콘 F3가 생산된 연도거든. 자, 이거부터 결론부터 얘기하면 AIS의 뭐의 약자냐면 오토 인덱스 셔터의 약자야. 그러니까 셔터 우선식을 지원을 해주는 렌즈라는 얘기지.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81년도에 역사적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 AIS가 처음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F3가 발매됐을 때야. 근데 문제는 F3는 셔터 스피드 우선을 쓸 수 있는 모드가 없어. 프로그램 모드도 없었어. 이거는 왜 얘네들이 미리 만들었냐 하면 82년도에 FG라는 카메라가 나와. 니콘에서. 그 다음에 83년도에 비운의 카메라인 FA라는 카메라가 나와. 왜 비우냐 걔가? 굉장히 FA 카메라가 진보적인 카메라고 기술이 굉장히 엄청난 발전을 했고 엄청난 기술들이 들어간 카메라야. 굉장히 좋았던 카메라야. 물론 F3, 니콘에서는 F, F2, F3, F4, F5, F6 필름 시대 때는 FA가 그렇게 좋았어? 나 F2AS하고 FA 잠깐 써봤는데. 그게 이제 상위 기종이었고 FE, M2 뭐 이런 것들은 하위 기종이란 말이야. 모델로 보면. 근데 FA라는 카메라는 뭐냐? 뭘 지원해 줬냐 하면 셔터 우선을 지원해 줬고 프로그램 모드까지 지원해 줬어. 그래서 그거랑 바디랑 그 상호 연동 작용, 상호 호환 작용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 홈을 하나 더 판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내가 홈 얘기를 해주냐 하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면 이 반달 홈 얘기는 안 하고 AI하고 AIS의 구분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50mm AI 렌즈는 맨 끝단 즉 16이나 22에 파란색이나 초록색 이제 뭐 오래되면 파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때가 끼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 AI 렌즈. 그 다음에 AI 레스는 주황색으로 22가 표시돼 있다. 라고 하면 AIS로만 구분을 하게 돼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니콘에서 BAI 렌즈, 아까 넌 AI 렌즈라는 거 있지. 그거를 공식적으로 개조를 해주고 있거든. 쓸 수 있게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 중을 그거를 공식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건 키트 2번이냐 4번이냐 렌즈별로 초점거리별로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걸 사서 끼게 되면 그 초점링은 AIS가 지금 주황색으로도 꽂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AI하고 AIS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건 AI 렌즈잖아. 이게 반단홈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나사가 몇 개가 십자나사가 몇 개가 박혀 있어 AI는? 이거 5개. 5개지. AIS 렌즈는 3개가 박혀 있고 반단홈이 파져 있어. AI 렌즈는 나사가 대체적으로 5개가 박혀 있고 반단홈이 안 파져 있어. 그걸로 구분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그 키트 파는 키트가 있어 얘네가 2번이냐 4번이냐 7번이냐 이거에 따라서 초점거리별로 팔아. 그렇게 되면 이 조리개 링은 얼마든지 호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까지는 그 지식까지 내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있는 아까 거야. AI, AIS 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 조리개까지만 좀 하는 건데 조금 좀 2% 부족하다 이거지. 그렇게까지 알고 그 다음에 한다는데.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런 거야. AI 렌즈, AIS 렌즈는 셔터 우선하고 프로그램 모드까지 지원을 해주는 렌즈라는 거지. 그치. 근데 왜 아까 FA 카메라가 왜 비운의 카메라였냐? 거기에 최초로 83년도에 생산을 시작한 카메라인데 거기에 5분할 측광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 무슨 얘기?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지. 지금 뭐 36분할 뭐 몇 분할 해갖고 노출값을 잴 때 이걸 얼마만큼 작게 쪼개냐에 따라 정밀도가 높아지잖아. 그 다음에 그 FA라는 카메라의 노출의 신뢰도는 어마어마했었거든. F3의 노출 신뢰도도 굉장히 좋았거든. 중앙주점 측광 방식에.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좋았어.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거는 노출 보정을 안 할 정도로 정확하다 그래갖고 노출을 보정해주는 그 기능을 넣질 않아 버린 거야. FA. FA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 돼버린 거지 얘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니콘 카메라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면 FA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고 가격은 니콘 F3보다 싸잖아. 쌌지. 그러니까 니콘 F3의 판매 대수를 넘어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진 않았어 얘네가. 니콘 FA를. 나 아는 사람들은 썼지. 나도 썼거든 FA 카메라. 나 잠깐 썼었어. 굉장히 좋은 카메라야. 굉장히 멋지고 좋은 카메라인데 그게 지금 있으면 돈 10만 원도 안 주고 살 거야 FA. 10만 원 정도 주면 10만 원. 오히려 FM2보다 월등히 좋은 카메라인데도 FM2가 요즘에 들어서 더 가격이 기계식이라는 이유로 그걸 쓰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넌 AI 렌즈를 좀 더 해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 보통의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내가 인터넷 정보 틀린다는 얘기 많이 해줬잖아. 지금 이게 모노코팅이거든. 이때는 멀티코팅이 아니라 모노코팅이야. 자, 무슨 그치. 색의 돈이? 글쎄 약간 청기? 푸른색 조금 키팅이 완전하진 않지만 좀 푸릇푸릇하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해바라기 렌즈는 호박색 코팅, 즉 황색 코팅이 돈다. 그래갖고 굉장히 좋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더라. 근데 황색으로 코팅한 게 아니라고 내가 언제 한번 렌즈 이야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해드렸을 거야.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황색 코팅이 도는 것 것처럼 보이는 렌즈들이 있어. 그거는 라듐이라는 내가 원소를 써갖고 그게 방사능 원소라 그랬잖아. 그 물질의 특성은 뭐냐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황색기를 돌아. 황색을 띄어.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돼갖고 황색 코팅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근데 라듐을 썼다는 이유는 굴절률이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그거를 렌즈 초석률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렌즈 원료에다가 썼을 때 그 시대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고, 이거는 라듐 렌즈를 쓰기 전 렌즈지. 여기 고각구 니코르라고 써있잖아, 니코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AI하고 AIS를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거냐, 더 안 해줄 거냐. 니콘 쓰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고,
BAI 렌즈는 이제 그 오토 인덱싱을 하는 건데 보통의 인터넷에는 어떤 설명들이 돼 있냐면 AI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개방 측광을 해준다 그래. 근데 그건 아니야. BAI, 넌 AI 렌즈도 개방 측광은 이미 실용화가 돼 있을 시기거든. 이거는 마운트와의 조리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라는 호환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링을 깎는 거야. 거기에 하나 홈을 더하면은 AIS라 그래갖고 셔터 우선이나 프로그램 모드를 지원해 주는 건데 요즘에 와서는 AI 렌즈냐 AIS 렌즈냐가 큰 차이가 없지. 그렇지. 요즘에 이제 CPU라 그래갖고 정보를 전자신호로 니콘에서는 주고받잖아. 그 렌즈 뒷바닥 뭐 그렇지. 이렇게 점점점. 뭐 캐논이나 소니나 이런 것들은 전자 접점들이 붙어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인 호환을 해주기 위해서 쓴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지금까지 했느냐 이렇게 니콘의 렌즈 역사 얘기를. 니콘 DF 카메라는 지금 내가 보여줬던 니콘 F 마운트 1959년에 니콘 F라는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나왔던 렌즈부터 현존 2016년도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현존하는 모든 렌즈를 다 DF 카메라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콘이 그거 하나가 진짜 죽이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니콘 애들은 그래. 근데 일본 새끼는 미워할 수가 없어. 진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80 진짜 미워할 수가 없어 진짜. 81년도에 F3가 나왔어. 83년도에 FA가 나왔어. 그래갖고 F3가 나왔을 때 일본의 카메라 평론가들이 니코 바디는 니콘이다. 렌즈는 미놀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로 니콘 바디를 왜 자꾸 빼? 그건 그렇게 끼면 안 돼. 내가 아까 넌 AI는 링이 안 파져 있다 그랬잖아. 요게 아까 다이얼 있지. 이걸 제껴주고 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제끼고 끼면 나머지 카메라들도 다 맞게. 이래 지금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 링을 안 제끼면 낄 수가 없지. 안 물리지. 부러진단 그래. 말이지. 너 내 카메라 해먹을 뻔한 거야. 그러니까 알고 써야지 이 사람아. 멋있잖아. 이거 멋있죠? 이게 지금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디하고 렌즈하고. 59년 2013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이건 최초의 렌즈가 59년도에 말이야. 이게 지금도 들어간다는 소리야 이게. 쓸수 있어. 2013년에 만든 쓸수 바디하고 59년에 만든 렌즈하고 참. 그 니콘의 매력이야. 이렇게 갖고 딱 들고 찍는다라는 거. 멋지잖아. 자, 그래서 지금까지 렌즈의 역사적인 넌 AI냐, AI냐, AIS냐, CPU가 달린 AF 렌즈들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나왔던 렌즈들을 모든 것들을 DF는 수용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이 DF 카메라를 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아니 그건 말은 한번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니콘이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DF만 수용해? DF만 수용하지. 그래? 그럼. 니콘 바디가 다 수용하는 게 아니야. DF만 다 수용해. 아.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DF야. 마운트는 되지. 다른 카메라들도 마운트가 되는데 이 바디에 이 링이 없는 것들이 있어. 보급형에는 이거 없어. 못 써. 매뉴얼 렌즈 못 써. 진짜 몰랐네. 그 다음에 뭐 D4 이런 것들 쓰긴 쓰지만은 이 여기에 있는 기능을 100%다 활용 못 해. 이 DF만이 유일하게 이거 쓰는 거야. 나 얘네 DF3 해가지고 CF3하고 똑같은 놈 하나 또 만들지 않을까? 나는 그게 나오면 나는 아마 제 1호를 사버릴 거야. 난 그 카메라. 진짜. 내가 원하는 카메라는 니콘 F3에 필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백에 데이터백이 달리는 거야.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디지털 카메라인데 그냥 외관이고 요 기능이고 다 F3하고 똑같이 나오는 똑같이 나오는 거지. 단순하게 필름 대신 디지털백만 쓰는 거지. 그거 나오면은 난 그건 무조건 사. 나는 난 그런 카메라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나마 지금 나온 이거는 내가 정말 이거 너 알다시피 내가 사고 싶어서 얼마나 고민 때렸니. 살까 말까 결국은 사잖아. 나는 이거 이제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사는 거야. 이 카메라를.
뭐 아직까지 이 정도 살 여력은 되니까 사는데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거든. 이 카메라가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직관적 시스템으로 직관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든 호환 렌즈를 내가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카메라는 밖으로 셔터 스피드 다이얼을 빼놨어. 그렇지?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셔터 스피드 다이얼 있죠. 여기 ISO, 요거는 노출 보정 다이얼 이런 것들. 그 직관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뭐 F3 쓰든 FA를 쓰든 다 여기서 조정을 그냥 했단 수동하고 말이야. 똑같아요. 이건 느낌이. 안으로 일일이 들어가서 세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난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좋아. 이건 내 감성팔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나는 이 시스템이 좋은 거야. 나도 좋아. 너도 좋아? 예. 그래갖고 나는 딱 물렸을 때의 바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저기 누구지? 여기 잠깐 글이 올라갔나? 여기 저기 아까 저 부산 계신 분 우주도깨비님. 우주도깨비님이 저보고 DF 언제 사세요? 그런데 사긴 그냥 이거 뺏어야지. 내라 이씨. 그래갖고 난 이런 게 좋은 거야. 나는 왜냐면 옛날 렌즈들 꽤 많이 갖고 있어. 니콘에 아직까지 팔지 않고 갖고 있는 렌즈들. 그 다음에 얘의 또 하나는 아까 직관적인 시스템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감성적인 내용이야. 네. 기능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 그런데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카메라라는 것은 사진을 찍기 위한 도구인 건 분명히 해. 하지만 이거를 내가 쓰고 있는 거 유저 입장에서 사진가 입장에서 내가 이 도구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런 재미들도 상당한 거거든. 그래. 나는 그걸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를 산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충실하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여기에 이미지 센서는 화소가 1625만인가? 그러니까 160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노이즈가 고감도 노이즈가 깡패라 그래. 노이즈 억제력이 굉장히 좋아. 24 곱하기 30 풀프레임에 1600만 화소가 들어가 있어. 간격이 넓다는 얘기지. 그래서 노이즈 억제력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통 노이즈 억제력고 이게 보통 12800 또는 2만 이게 확장을 하게 되면 2만이 넘는 ISO 감도를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6400까지는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별로. 그러니까 뭐 3200까지는 노이즈가 낀다는 느낌 없이 무조건 쓸 수 있어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네. 그 다음에 화소수가 1600만 화소 정도가 그러니까 되니까 노이즈 억제력이 깡패라는 소리가 그 ISO를 고감도로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모래알처럼 심하게 튀기는 현상이 적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적다. 그런 그래서 것들이 이제 깡패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미지 센서가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 억제력도 좋고 또 하나 1600만 화소 정도가 되니까 예전에 이런 올드 렌즈들이 를 쓸 때도 굴절률에 의한 코너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거의 없다. 그럼 요즘 렌즈들은 못 쓰느냐? 다 쓰지. 다 써. 근데 나는 이거를 요즘 렌즈들을 안 꽂았어. 이렇게 딱 옛날 매뉴얼 렌즈들. 왜냐면 내가 돌려야 되는 거. 이걸 부드럽게 돌아가잖아. 나 텐션 조정 다 했잖아. 브리스 발라갖고. 옛날 거 꺼내갖고. 며칠 동안 렌즈만 까고 앉아있더라고요. 여기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내가 자이스 렌즈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칼 자이스에서 나온 35mm 뭐라고 써있어? 디스타곤? F2? 그러네. 디스타곤 F2. 자, 내가 이 렌즈를 여기 물려본단 말이야. 이거는 칼 자이스에서 니콘 카메라에 맞게 마운트, F 마운트를 쓴 거예요. 그 ZF 마운트라고 쓰는데, 멋있잖아. 멋있어요, 이거 진짜. 묵직하지? 이게 35mm가 왜 이렇게 렌즈가 길고 크냐고 내가 송부한테 물어봤더니 그 뭐라 그랬지? 그 저기 이게 영망원 렌즈야. 영망원. 그 원리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길다고. 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니콘 DF 같은 이런 감성이나 이런 디자인의 카메라. 그 다음에 렌즈는 내가 3초도 생각 안 한다. 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렌즈는 속문호는 뭐라고 평가하냐 그러면 난 자이스라고 평가를 한다. 그랬는데 칼 자이스에서 니콘 바디에 맞는 물론 캐논 바디나 소니 맞는 것도 나왔어. 칼 자이스. 이 렌즈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새 거는 비싸. 근데 중고들은 이제 35mm F2 이런 디스타곤 같은 경우는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한 7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면은 깨끗한 것들을 산다. 75만 원 정도면 상태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건 이제 성능 얘기는 내가 오늘은 안 한다 그랬잖아. 성능을 좋아. DF 카메라 성능도 좋고 칼 자이스의 35mm 성능도 좋지만 나는 이런 묵직한 느낌, 그다음 메탈 재질의 단단함, 그다음에 AF에서 느낄 수 없는 속속 돌아가는 그 AF 소리가 아니라 이런 느낌. 부드럽지. 그다음에 니코 지금까지 셔터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였냐면 F3라고 그랬어. 그 모든 예전 영화들의 셔터 카메라 셔터 소리는 F3에 모터 달아갖고 그거를 셔터음으로 녹음을 했었다라는 거지. 또 하나의 마음에 드는 건 소리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이게 셔터음이 날카로우면서도 멋진 기계음이 나오거든. 이런 점들, 그런 점들이 난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이스, 정말 입맛이 그렇습니다. 다셔져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뭐 AF가 편하긴 한데 나는 이 느낌이 더 좋다는 얘기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자이스 렌즈를 쓴다? 나는 뭐 더 이상 뭐 솔직한 얘기로 후회 없어. 물론 이거는 3,000%인데 이 자이스 렌즈 보니까 갑자기 핫셀 생각난다. 핫셀브라더. 아, 핫셀브라더. 핫셀브라더 참 칼자이스하고 참 명작품이었지 진짜. 핫셀브라더 카메라. 아니 요즘도 나왔을 때 핫셀 요즘은 참 뒤에 핫셀 뒤에도 무슨 디지털 팩 단다며. 페이지 1에 뭐 P25, P45, P65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지. 그거 되게 비싸겠다. 나는 핫셀에 칼자이스 핫셀에 옛날에 내가 뭐 플라나 80mm 기본 썼었고 그거는 이제 표준 렌즈고. 교수님한테 잠깐 저기 해가지고 근데 40mm 디스타곤 명렌즈도 디스타곤 40mm. 40mm 디스타곤에 만약에 내가 카메라 하나 장만이 된다면은 그 페이지 원인가 자네 지금 말한 그 디지털 백. 그 시장 완전한 조합인데 그거. 갑자기 그러니까 핫셀 땡기네. 보통 이제 광고 사진 찍는 사람들은 보통 대형 카메라 아니면 핫셀에다가 페이지 1 데이터백을 달아 쓰거든. 페이지 1에서 페이지 원 나오는 P25라는 많이 게 싸졌나? 중고가 있으면은 한 450에서 한 550 그 사이가 될 거야. 2,500만 화소 정도 되는데 아직도 광고 사진에서 섬세한 느낌을 찍는다 그러면 핫셀이나 대형 카메라에다가 페이지 1, P25 정도를 달았어. 그게 한 2,500만 화소밖에 안 돼. 그런데 그걸 왜 아직도 쓰느냐? 때깔 때문에 색깔. 왜냐하면 그거는 CCD야. 찰상 소자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 CC 타입이 있고 CMOS 타입이 있어. 이거는 각자가 장단점들이 존재를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CC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컬러감이 굉장히 좋아. 대신에 발열 현상이 좀 있어. 열을 좀 받았기 때문에 건전지를 좀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열이 좀 발생을 하지. CMOS는 컬러감은 CCD보다는 못하지만 그런 열 현상이라든가 조금 그다음에 그런 제작 거좀 단가 자체가 CMOS가 더 싸지.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CMOS로 좀 넘어온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뭐 광고 스튜디오에서 뭐 유명한 거 뭐 쉽게 얘기해서 삼성에서 나오는 핸드폰을 찍는다? 어차피 카탈로그 만들려면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찍으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역시 P25야. 핫셀에다가 P25 대고 찍어. 그럼 그 옛날 거 2,500만 원 소에다가 CCD인데 그 구닥대를 어떻게 쓰느냐? 아니야. 기능은 옛날 걸지 모르지만 컬러라든가 이런 느낌은 그게 먹히니까 지금도 쓰는 거야. 그럼. 새 거를 우리가 몰라서 돈 없어서 안 쓰나? 광고하는 사진들은 돈이 그건데 돈을 버는데 아니야. 그 기능의 순기능만을 우리가 따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핫셀브라더 얘기를 잠깐 할까? 좀만 해보지. 한 5분만 할까? 핫셀브라더의 바디는 스웨덴 거란 말이야. 근데 핫셀브라더가 왜 유명해졌냐면 달나라를 갔다 왔단 말이야, 얘가. 달나라를 갔다 왔어. 그 렌즈가 뭐야? 칼 자이스야. 표준 렌즈가 프라나. 망원 쪽으로 가면 150mm 조나. 그 다음에 뭐 광각 쪽으로 가면 50mm 디스타곤, 40mm 디스타곤, 35mm 비오곤. 이런 설계들의 메딘 점원이지. 얘는 지금 이거 35mm용 자이스는 코시나에서 조립을 한단 말이야. 자이스의 감수 아래. 근데 걔네들은 자이스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능 차이는 난 거의 없다고 보는데 미세한 성능 차이는 좀 보인다고 얘기를 해. 자, 그건 글라스의 원인에서 온다. 독일의 핫셀브라드
메딘 저머니는 쇼트그라스 거 독일 원석을 쓴다. 일본의 코시나에서는 호야 원석을 쓴다. 근데 내가 저거를 써보면 결과에 의하면 칼 자이스 렌즈는 일본 거나 독일 거나 큰 성능 차이는 보이질 않고 그 자이스가 갖고 있는 맑고 투명한 느낌, 그 다음에 강렬한 붉은색의 표현, 그런 강렬한 색채, 그 다음에 면도날 같은 샤프니스, 이런 것들은 일본이나 독일제나 똑같이 보여준다. 그런 특성. 그 다음 티 코팅에 의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플레어의 억제력,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지. 다만 난 너무너무 좋아. DF에 맞는 자이스 렌즈가 좋겠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니콘 F3 FA가 나왔을 때 바디는 니콘이다, 렌즈는 미널타다. 나는 나의 객관적인 기념은 바디는 니콘이다, 렌즈는 자이스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해바라기 렌즈들, 이걸 여기다 물렸을 때 어떤 느낌을 갖냐? 이건 굉장히 강한 콘트라스트를 갖고 있어. 이 당시의 렌즈들은. 그래서 이건 흑백, 칼라를 찍을 때는 아무래도 색감이란 표현에서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흑백으로 돌렸을 때의 강한 콘트라스트와 샤프니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다. 이런 해바라기 렌즈들도. 다만 이 렌즈들을 살 때는 이 안에 코팅이 벗겨졌는지 어떤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는지는 잘 그치. 보고 사야 된다. 워낙 오래된 오래됐으니까 렌즈이기 때문에 상태는 그런 좀 것들을 이제 보고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DF 카메라 얘기를 좀 더 해야지. 이 원래 주제가 이거니까. 그래서 핫셀 얘기를 조금만 하다가 말았는데, 저 얘기. 핫셀 브라더의 뭐랄까 매력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돼. 일단은 장방향이 아니라 정방향. 66 사각형에서 오는 정방향의 독특한 프레이밍. 그 다음에 그 프레임을 받쳐주는 퀄리티 높은 자이스 렌즈들. 그런 거에서 뭐 명불허전이야. 중형 카메라에서 핫셀 쫓아올 다른 카메라가 없다. 그 다음에 고장률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게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없다. 그 다음에 단순함에서 오는 사진에 생각할 수 있는 그 깊이감, 이런 것들은 핫셀 카메라가 수십 년 동안 명기로서 남아있고, 지금도 광고 시장에서 페이지 1을 달아갖고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퀄리티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핫셀브라더에다가 페이지 1을 달아야 되겠지. 한번 쓰고 싶어. 그 느낌이라는 게 이제 핫셀브라더에 달리는 자이스 렌즈 회오리 느낌의 뽀개라든가, 봄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백 뽀개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이스 렌즈만이 나타내는, 특히나 핫셀에 맞는 자이스 렌즈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주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사진가들을 한때 미치게 만들었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남는다.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봐. 자, DF 얘기로 좀 더 들어가서 보자. 자, 그 다음에 얘는 바디가 굉장히 가벼워. 그 다음에 작지. 작아. 일반 DSLR 카메라에 비해서. 맨 처음에 탁 보기에는 꼭 FM2? 몰라, 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 딱 처음 인터넷에서 봤을 때 FM2 뒤에 FM3A라는 카메라가 나왔어. 그래? 하이브리드 셔터가 달린 거. 걔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돼. 또 어떤 사람은 F3랑 흡사하던데 내가 볼 땐 FM3A의 복사판이고, 이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실버 타입이 있고 블랙 타입이 있고. 근데 나는 실버 타입도 멋있어, 클래식하고. 근데 나는 내 특성은 블랙이다. 왜 블랙을 선택을 하느냐? 이 바디는 마그네슘합금이야. 그래서 메탈 재질이라는 얘기지. 이 블랙이 까지면은 정말 낡은 니콘, 까진 니콘은 보석보다 아름답거든. 내가 표현을 할 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쓰다 보면 까지겠지.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나는 좋다라는 거지. 나중에 그렇지. 까지면은. 근데 이제 그게 플라스틱이다, 재질이. 그러면 그건 지저분한 거야. 근데 메탈 재질에서 까지는 건 너무너무 멋진 거거든. 그래서 나는 내 카메라는 전부 다 블랙이야. 나는 그 실버 타입은 안 사. 내가 실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 사실은. 클래식하다. 하지만 나는 이걸 까졌을 때의 그 느낌이 더 좋다. 이거 분명히 몇 달 있으면 다 까져, 걸레대. 까질 때까지 이제 또 열심히 또 촬영을 해야 되겠구만. 그거 얼마나 멋지냐. 옛날 렌즈를 다 쓸 수 있는 거, 수동으로. 그거 좋고. 나 그거는 진짜 몰랐네. 요 바디만이 전 렌즈를 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 들려? 이 샷다운? 좀 다를 거야, 일반 샷다운하고. 그만해.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야율 100%를 갖는
광학 뷰파인 광학식 펜타프리즘을 갖는 그 뭐예요? 뷰파인더를 갖고 있다는 거지. 전자식이 아니라 광학식. 그것도 CI율 100%. CI율 100%는 건 내가 보이는 그대로 다 찍는다는 얘기거든. 진짜 100%야? 100%야. 아니 되게 뭐 95% 그러잖아. 근데 고급 기종 D4나 이렇게 고급 기종 니콘에 가면은 100% 나오나 다? 100%야. 그다음에 얘 심장 이미지 센서는 D4에 들어간 심장이 그대로 여기에 인식돼 있어. 그건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 센서거든 D4에. 그거 그래서 내가 샀던 거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야. 모든 렌즈를 쓴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고감도 노이즈. 그래서 자유롭다. 그다음에 마그네슘합금 재질의 탄탄하면서도 가벼운 재질. 그거를 쓴다. 그다음에 매력적인 셔터음이 있다. 그다음에 CR 100%의 광학식 뷰파인더를 갖고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관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DF 카메라는.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뭐야? 결론은 모든 결론은 써야 된다는 거지. 결론을 뭘 내려 씨 어때 좋다고 떠들고 씨. 참 미치겠어요 이거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카메라를 이거를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니콘에서 나왔던 방대한 시스템을 DF는 다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니콘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반쪽짜리 시스템이야. 모든 렌즈를 사용할 수는 없어. 바디의 갑이구만. 바디의 갑. 자, 그래갖고 나는 이 카메라를 주저없이 샀다.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 내가 대학 사진과를 갔을 때 F3를 사고 잠을 못 잤거든. 너무 좋아갖고. 그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나도 이제 뭐 때가 좀 묻은 거지 순수함에서. 그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기대를 했고 그 다음날 카메라를 인수하러 갈 때 굉장히 좋은 느낌들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서 받았었고 지금에 와서의 느낌 한 달을 사용하고의 느낌은 앞으로 디지털에서 소형 카메라는 이 카메라를 계속 들고 다닐 것 같다. 자, 그럼 라이카는 뽐뿌 역할을 해줄 카메라에 쓸 거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작업하기가 참 여러모로 좋다 이거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라이카가 굉장히 감성적이다 그러는데 나는 오히려 라이카도 그래. 그 다음에 아까 누가 그랬지. 후지에서도 굉장히 감성적인 카메라들이 물론 그런 거 좋아해. 하지만은 라이카는 일단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에서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 모든 렌즈들을 다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거리가 뭐 135mm 이상 불편해서 못 사용하는 거고. 광각도 아주 초광각 쪽은 못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지나 이쪽은 이제 풀프레임이 아니란 얘기지. 그런 문제들이 한계에 있는 거고. 얘는 내가 드디어 찾던 바디가 니콘에서 발매를 했다. 13년도에. 내가 2년을 기다리다가 살까 말까 사면 병 도질까봐 하다가 그래도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난 샀다. 이 소리 때문에도 그래도. 좋아요. 너무 진짜. 멋진 카메라. 잘 만들었어. DF. 이렇게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주도깨비님 라이카 M3 라이카 M3는 역사적인 카메라죠. 처음으로 M39 스크류 마운트에서 바이오넷 라이카 M 마운트로 바꾼 첫 번째 카메라가 M3고 그 M3에 가장 어울리는 렌즈는 리지드라는 렌즈가 있어요. 리지드. 그 리지드 렌즈가 가장 이쁘고 잘 어울리는 렌즈인데 이 리지드 라이카 M3 얘기가 나서 조금만 얘기할게. 이 리지드 렌즈의 전설이 뭐냐면 정기 버전이 있고 후기 버전이 있는데 정기 버전의 중심 해상력이 260번이 넘는다. 어마어마한 해상력이다. 요즘에 나오는 렌즈들이 160번, 180번이야. 중심 해상력이. 그랬다가 그 렌즈가 후기 버전에서는 다시 180번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정기 버전의 리지드 렌즈는 아마 남바가 나도 그 책을 봐야 되지만 195으로 시작될 거야. 그런 렌즈들은 아직도 한 100 몇십만 원씩 한다. 깨끗하다 그러면은 그런 렌즈들은 역사적인 거고 뭐 또 뭐 레드 엘마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렌즈들 몇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M3는 좋은 카메라고 M3도 이제 정기형 후기형이 있는데 정기형은 투스트로크 이 와인딩 레버 요즘은 자동으로 감아주면 와인딩 레버가 있잖아. 와인딩 레버는 투스트로크는 정기형이야. 두 번을 이렇게 감아주는 거고
나중에 후기형은 원 스트로크로 할고 한 번에 요즘 나오는 카메라 같이 감아준다. 그거는 뭐 어느 게 좋다 얘기를 할 수 없다. 장단점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도깨비님이 라이카의 100만 번 이후 바디. 예, 그렇죠. 남바를 보면 그런 거고, 이제, 우주도깨비님이 M3 얘기를 했는데, M3를 혹시라도 사실 분들이 있다면은, M3는 뷰파인더 창을 잘 봐야 돼. 뷰파인더 창이 저거 지금 얼마만큼 뭐야? 깨끗하게 필름이야? 있느냐. M3? M3 필름이야. 뷰파인더 창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지금까지 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라이카의 엠바디들을 선택했을 때 좋은 카메라냐, 오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느낌은 뭐냐면 1초에다 놓고 셔터를 눌렀을 때 1초가 착각하고 찍히잖아. 그럼 팅 하고 스프링이 늘어지는 소리가 나. 그게 늘어지는 소리가 있는 게 정확하게 오버홀이 된 거야. 그게 안 하고 착각하고 끝나면 오버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 것들인데 라이카 M 버전 같은 경우 오버홀 하는데 보통 한 30만 원 이상이 들어. 그러니까 살 때 잘 살 필요성들이 있다. 그렇게 보면 돼. 오늘은 이제 라이카 얘기들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니켈 엘마 그거 이제 무거운 거 말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라이카도 얘기를 하려면은 뭐 1시간 갖고 택도 없죠. 역사적인 것들 얘기를 하려면은 그래서 뭐 좋지. 그런 것들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DF를 샀기 때문에 한동안 잘 쓰던 라이카 카메라는 장롱 속에서 하고 누군가랑 대화를 하거나 뽐뿌질 할 때 좀 갖고 나가. 뽐뿌할 땐 또 라이카가 최고거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면 라이카 이거 최고인잖아요. 샀으니까 이것도 작업을 해봐. 실작업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 참 내가 송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물론 다른 디지털 카메라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 안에 흑백 모드에 보면은 콘트라스트나 샤프니스나 그런 조정 있고 자체 그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저 필터 효과를 넣는 게 있어요. 옐로우, 오렌지, 레드를 해가지고 그린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지. 이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송부한테 좀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상당히 그 필터도 그 소프트웨어 처리를 잘했더라고 이거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아씨 열받아. 그러니까 근데 그 기능은 내가 쓰고 있는 올림푸스 팬에도 그 기능이 있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기능들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란 말이지. 그건 디지털 카메라는 어디에나 뭐 어떤 카메라나 90%다 갖고 있는 기능들이야. 그냥 대동소이해. 메이커별로 대동소이해. 다만 단추가 어디에 달려 있냐의 차이일 뿐인데 그런 기능들은 대체적으로 JPG 저장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야. 사실은 우리가 RAW로 불러들여 갖고 할 때는 그 기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어차피 컴퓨터에서 섀도부터 시작해 갖고 뭐 모노크롬, 샤프니스까지 다 결국은 그거를 좀 못 만지는 사람 편하게 갈 사람이 그냥 여기서 탁탁탁탁 RAW를 안 하고 JPG를 대신 하면서 할 때 좀 이제 어쨌든 좋더라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줘야지.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나의 평가 기준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될 수 없다. 근데 너는 지금 소니 850을 쓰고 있지. 그게 소니야? 미놀타야. 850. 소니지. 소니야? 소니. 알파 850. 알파 850에 미놀타 렌즈를 쓰고 있단 말이야. 거기는 저건 없어. 나는 YOR 필터가 없고 저기 컨트라스트하고 샤프니스. 흑백 모드는 있을 거 아니야. 모노크롬 모드. 흑백에서 컨트라스트하고 샤프니스. 모노크롬.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필터 효과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그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예를 들어서 굳이 앞에다가 오렌지 필터나 옛날 식으로 달아야 돼, 필터. 레드 필터를 달아서 끼워도 그 효과는 나오지만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RAW로 찍어갖고 컴퓨터로 뭐 라이트룸이나 이런 걸로 불러들여. 아니면 네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불러들여 갖고 거기서 만져줘도 충분히 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 설계자나 이 광학자들이 만들 때 이미 만들 때 설계 기준을 어떻게 잡냐? 후보정을 원칙으로 만드는 거야. 후보정이 조금씩이 아니라 후보정을 원칙으로 만드는 거야. RAW라는 기능 자체는 그걸 후보정이라고 하는 거잖아. 절대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건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후보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자유자재로 하는 거고 지금에 나와갖고 페이지 수가 이만큼씩 300 몇 페이지, 400 몇 페이지씩 되잖아. 그 기능들은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갖고 JPG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일일이 적용하기 위한 거야. RAW로 불러들이면 후보정에서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개의할 필요는 근데 이제 없다. 뭐 컴퓨터 좀 사용에 이제 그런 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개인적인 음. 그런 환경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네. 그래서 오늘 이제 DF 카메라를 얘기를 하면서 니콘 유저라면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DF 카메라는. 그 다음에 내가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해. 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괜히 오해받을까봐. 근데 DF 카메라는 한 번 정도 잘 만들었어.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 감성팔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감성적으로 이제 호불호가 갈린다 그랬잖아. 이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나나 너나 우리 시대 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카메라에 대해서 감성을 갖고 충분히 사진을 찍는데 재미를 더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화소가 1600만 화소지만 불편한 거 없다. 오히려 거기서 오는 노이즈, 고감도 노이즈를 해서 고감도 노이즈의 억제력이라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의 훌륭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직관적인 시스템에서 오는 피사체와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지나가면서 하나. 결국 그 얘기는 음. 화소수가 높을수록 ISO 단추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 억제력이 작아진다는 소리하고도 대체 그렇게 요즘 된다는 소린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 돼. 뭐 이제 화소수가 높다고 노이즈가 예전의 물리적인 개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전자적인 발열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같은 기술이라면 화소수가 적은 게 노이즈 억제력은 좋아. 그런데 요즘은 기술의 발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다. 뭐 그럼 D810이 3,500만 원 했고 노이즈가 엄청나게 못 쓸 정도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1대1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다만 이건 분명히 있어. 개조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1,600만 원 화소가 3,500만 원 화소짜리보다는 그런 좋은 점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D4나 D4S에서도 1,600만 원 그렇지. 화소, 1,800. 그다음 니콘 1D 요즘 최신은 나오는 최신 건데 나온 마크 것도 3인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기술은 계속 3,500만 원 화소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사양의 카메라, 그러니까 프로들이 쓰는 카메라들 왜 1,600만 원, 1,800만 원 화소를 박느냐는 그걸 거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화소가 높은 게 고퀄리티의 사진을 만드는 모든 것들은 아니다. 즉 화소가 높은 게 크게 뽑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크게 뽑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크게 뽑을 수 있는 것이 고퀄리티 사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사진의 색감이라든가 개조라든가 샤프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딱 맞는 게 있어.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풀프레임에서의 한계치의 화소수는 내가 볼 때 2천만 화소의 전후라고 보는 거야. 아까 우리 핫셀 얘기했지. 페이지 1에 2,500만. P25라는 것은 2,50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아직도 나온 지 오래되고 2,500만 화소밖에 안 되는데 핫셀브라더나 이런 거 대형 카메라다가 P25라는 거를 박아갖고 촬영을 해갖고 굉장히 좋은 때깔이나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때깔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좋은 색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얻어갖고 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무엇인가가 지금까지 나온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 자, 그럼 페이지 1의 사이즈가 뭐냐? 그럼 645냐 6냐 아니지. 걔가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 36에 48 정도가 될 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36 가로변은 그대로 두고 세로변은 24를 2배로 키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보다 1.5배 정도가 더 크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그만한 떡방에다가 이렇게 자꾸 이런 비속어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만한 이미지 센서에다가 2,500만 화소만 넣었다. 개조가 좋은 거야. 그 다음에 CCD거든. CCD. 그러네. CCD는 색감이 월등히 좋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월등히 좋아. 그래서 예전에 나온 라이카도 CMOS 달린 것도 좋지만은 CCD가 달렸던 것들이 색깔이 좋은 거로 평가가 돼 있어. 코닥 CCD를 갖다 썼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디지털 쪽에서는 우리가 염두에 줘야 되고 우리 언젠가 핫셀을 사야지? 옛날 생각하면서? 아니 칼자이스 렌즈 보니까 갑자기 아까 핫셀이 떠올라가지고. 뭐 자꾸 만지냐 남의 카메라를. 아니 그래야 또 벗겨지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DF 카메라하고 니콘 유저들을 위해서 넌 AI, AIS의 차이점들, 그 다음에 이제 니콘 DF 카메라들을 뭐 성능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잠깐씩 해드렸고요. 전체적인 방향성, 전체적인 카메라의 감성 얘기들, 요런 얘기들을 대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어쩌다가 뭐 좀
그 얘기하고 싶은 기종이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특별한 그렇죠.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갖고 뭐 우리가 가서 좋다 그러면 하는 거지 뭐. 제가 선택한 DF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카메라 메이커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시스템. 아, 그거는 진짜. 내가 카메라는 어떻게 고른다 그랬어? 시스템으로 고른다 그랬잖아. 메이커 중에서도 가장 잘 방대한 알았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니콘 카메라 중에서 니콘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서도 가장 방대한 시스템을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바디가 DF다. 그래서 나는 DF 카메라를 여지없이 선택을 했다. 방대한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다야 쓰는 거야, 다 쓰는 다. 거야, 다 그냥 쓰는 거야, 100% 그냥. 쓰는 거. 옛날 59년대부터 모든 기능을 다 쓰는 거야. 지금까지 나온 렌즈를 전부 다 쓴 그렇게 소리니까. 쓸 수 있다. 자, 그렇게 해갖고 다음에 핫셀 부탁합니다. 아, 예, 언제 한번 핫셀 워드보드 카메라가 또 핫셀 얘기를 하면은 네. 핫셀 브라도 달나라 갔다 온 거부터 시작해갖고 자이스의 역사 얘기까지 하면은 한 달은 해야 돼, 한 달 정도. 한번 또 기회가 생기면 뭐 하죠. 뭐. 자, 그렇게 돼갖고 또 붉은 바다님이 뭐라고 썼냐? 기회가 된다면 회원님을 방송에 초대하여 개인 리뷰 형식으로 가끔씩 방송하는 것도 괜찮아.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핫셀 사시는 건가요? 핫셀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사게 될 거예요. 네. 좀 계획을 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장난이 아니야, 가격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거나 이제 핫셀은 핫셀만의 매력이 있는 거고 DF는 DF만의 매력, 그다음에 뭐 캐논은 캐논만의 매력, 니콘은 니콘만의 매력. 모든 카메라들은 다 장단점들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장단점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사진가의 능력인데 그런 것들을 먼저 갖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뭐 니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 거고,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고, 그래서 한마디로 따지면은 니콘의 방대한 시스템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DF 카메라다.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좋아. 거기에 가장 큰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좋아.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뭐 제가 사갖고 한 달 정도 사용해 보고 역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무 요즘 기쁘다. 그래서 한동안 찍지 않는 사진도 요즘 찍으러 다니고 옛날 렌즈도 오버홀을 하고 그런 재미로 요즘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사진 생활들 잘 하시고, 또 오늘 얘기했던 DF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넌 AI, AIS, 그다음에 CPU가 달린 AF 렌즈들 니콘 유저라면 한 번 정도 귀담아 듣고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할 얘기 이번 주에 날씨가 맑고요. 다음에 비 많이 오나 보네요. 이번 주에 많이 찍으세요. 핫셀을 먼저 사셔서 직접 써봐야 합니다. 핫셀은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십몇 년씩 썼던 카메라들이에요. 네. 십몇 년, 20년씩 썼던 카메라고, 이제 필름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디지털백을 달아서 쓰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런 것들이 된다면은 정말 퀄리티는 굿이지 굿. 뭐 말하면 뭐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송보였습니다. 포디였습니다.